우리가 이제 뭐 양극하다, 지방은 뭐 소멸한다, 뭐 그 말이 맞다면 동탄은 계속 올라가고 저 밑에 창원은 그냥 횡보하거나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거의 똑같이 키 맞추기 하면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한쪽만 영원히 상승하는 일이 없어요, 거의. 님, 네. 저희가 댓글에서 사연을 뽑아서 그때 내 집 마련 상담을 해드린다고 했는데 구독자분들이 이번에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거든요. 아, 네. 그 중에서 이제 한 분을 뽑아왔어요. 저번 영상에서는 자금이 좀 많은 8억이었는데 네. 이번에는 2억을 보유한 구독자이십니다. 댓글 한번 볼까요? 와, 뭐 많이 적어줬네요. 창원의 마산 하포구 대단지 신축 아파트를 샀었고 전세를 끼고 샀네요. 근데 역전세를 받아서 5,500만 원 내어주고 2억 9천으로 전세 계약 갱신했고 뭐 현재 시세는 조금 내려와가지고 4억 정도 하네요. 현재 전 재산도 적어주셨고요. 코인, 주식 뭐가 많네요. 그 다음에 전월세 보증금까지 해가지고 대출까지 또 끌어당겨 쓰면 이게 2억 2천 되는 거예요. 네네, 맞아요. 야, 근데 이게 전월세 보증금까지 합친 거네요. 근데 만약에 이제 뭐 내 집 마련을 하거나 하면 요거는 이제 어쨌든 쓸 수 있는 가용 자금이긴 하니까 전체 금액에 들어갈 수는 있겠네요. 그리고 연봉이 대략 한 1억 정도 되네요. 네, 이분은 근데 연봉이 너무 높으세요. 네, 연봉은 높은데 그거 대비 자산은 조금 적어 보이기도 하네요. 그래서 지금 고민이 뭔가 하고 봤더니 대략 저축도 500에서 600 정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아파트를 이제 매도하고 기존 거를 네. 추가로 이제 뭔가 하나 사고 싶은데 그때 사고 싶은 게 창원에 있는 대장급 아파트, 수도권에 있는 하남 미사, 뭐 동탄, 송도 이런 거네요. 그리고 경기도 서울을 잘 몰라서 힘이 듭니다. 그리고 직업상 아무 곳에나 살아도 됩니다. 아내 고향이 창원이네요. 근데 아이를 생각해서 위쪽으로 갈지 아니면 창원도 좋은 도시라 생각하기에 남을지 고민 중입니다. 그리고 대출을 LTV 60% 풀로 땡겨서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적으셨네요. 대략 8억 정도 대출할까 하는데 야 8억은 너무 세긴 세네요. 지방 사시는 분들이 네. 수도권을 이제 집을 살지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 구독자분의 고민에 있어서 네. 결정에 있어서 혹시 문제가 있을까요? 일단 일반적으로 이제 창원에 거주하고 있으면 창원에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선택이겠죠.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서울 분위기가 뭐 좋다 이런 뉴스가 자꾸 뜨다 보니까 아마 서울 수도권 부동산 사야 되는 거 아닌지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느낌상. 지금 보면 아까 선택지에 서울은 없었거든요. 전부 경기도 신도시였어요. 네. 서울은 입지는 좋은데 구도심이기도 하고 조금 역세권이면 금액이 너무 비싸니까 조금 배제하신 것 같기도 하고 경기도 이제 신도시 위주로 이제 검토했고 그 지역이 하나는 저 동쪽 하남 미사, 하나는 남쪽 동탄 이신도시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 왼쪽 송도거든요. 거의 수도권 진짜 거의 끝과 끝을 다 연결하셨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수도권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선택하는 게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고요. 사실은 이제 내 집 마련을 한다고 하면 뭐 지역부터 정하는 게 아니라 저는 당연히 딱 순으로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적어주신 걸 보면 지금 어디를 사야 될지 고민입니다. 지역이 먼저 나오고요. 사실 거기 내포되어 있는 말로는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내포되어 있어요. 그게 딱 적혀 있지는 않지만. 그리고 대출을 할 건데 바로 대출을 할 건데 8억까지 해도 될지 연거를 할지 이렇게 딱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어떤 것도 결정된 게 없어 보여요. 근데 저도 그렇고 아파트 살 때 어떤 것부터 결정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제가 단계별로 한 서너 가지 단계를 좀 알려드려 볼게요. 네. 일단은 첫 시작은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게 1번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무조건 할 거다, 뭐 무조건 안 할 거다가 아니라 내 상황에 적합한 걸 최대한 내가 적극적으로 알아보겠다. 이거를 제대로 결심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알아가는 과정에서 분명히 배워가는 게 있을 거고 그걸 하다 보면 내가 놓친 것도 알게 되고 이거는 내가 진짜 하는 게 낫겠구나 아니면 하지 않는 게 낫겠구나 이게 잘 드러나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꼭 살 거다 안 살 거다가 아니라 진짜 살 마음을 가지고 들여다보겠다. 요까지 결심하는 게 1번인 것 같아요. 이거를 대신 누가 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제 끝도 안 나요. 왜냐면 유튜브를 보는데 뭐 클릭 딱 하면 지금 이제 올랐다가 내려갈 겁니다 할 거고 또 어떤 걸 보면 또 올라간다 할 거고 어떤 거는 무조건 관망하러 갈 거고 뭐 당신 준비 안 됐으니까 공부하러 갈 거고 막 전부 다른 이야기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한번 진짜 내 집만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좀 결심을 하면 어떨까 싶긴 하고요. 무조건 사라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산다면 이제 어디를 살 거가 아니라 지역은 나중에 해도 돼요. 내가 가용 가능한 금액을 정확하게 체크하는 게 먼저일 거예요. 지금 아까 적어주신 내용에서는 다 정리했을 때 대략 한 2억 2천 정도 가용 자금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뭐 큰 변수가 생기면 이제 안 되잖아요. 전 최소 20% 이상은 여유 자금으로 남겨놔야 된다고 보거든요. 20%만 빼더라도 이게 1억 8천으로 작아져요. 그 다음에 내가 실거주 한다고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최대 뭐 한 70%까지도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70%까지 했을 때 대출을 얼마까지 할 수 있을까? 아까 그 사연 주신 분은 뭐 8억 뭐 이런 거 적었는데 8억?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내가 만약에 6억짜리 아파트를 산다. 근데 만약에 70%를 대출한다. 그럼 대출 금액이 4억 2천이에요. 그러면 잔금이 1억 8천 필요하거든요. 아까 가용자금이랑 딱 맞죠? 그러니까 대출 금액이 최대 한도가 4억 2천밖에 안 나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자금으로 잔금을 치려면. 이게 맥스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안에서 내가 뭔가를 찾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대출을 했을 때 4억 2천에 대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되겠죠. 한 1억에 40만 원 잡았을 때 지금 이분의 소득을 생각해 보면 크게 부담 없는 수준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대출 커버 가능하다 이런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지역도 찾아야 되고 아파트도 찾아야 돼요. 이게 이제 세 번째거든요. 다른 게 있다면 금액이 정확하게 도출됐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는 아파트만 보면 돼요. 너무 비싼 거는 볼 필요도 없고 너무 또 저렴한 건 볼 필요도 없고 내가 지금 가용할 수 있는 그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들 지금 이제 적어주신 게 딱 세 곳이었거든요. 근데 네. 저도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 혼자서 하려면 이 후보군을 어느 정도로 정해야 네. 될지 모르겠어요. 많을수록 좋죠. 본인 능력껏 저는 뽑아야 된다고 보고요. 근데 그걸 뽑으면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제 3개 정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3개 지역 내에서 지역을 뽑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아파트를 뽑아야 돼요. 좀 지역을 넘나들면서 여러 아파트를 도출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역을 넘나들면서 여러 개 아파트를 뽑으면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판단하는 게 더 어려워지죠. 엄청 어려워지죠. 입지를 모르면. 근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본인의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거주를 한다고 하면 자기 집 근처만 보면 되는데 수도권을 놓고 한다고 하면 지역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어차피 내 집만 하는 건데 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요. 이분이 했던 것들 중에서 이제 아파트를 리스트업 한다면 지금 최대 금액이 6억이에요. 저희 예전에 월드컵 한 게 6억이었잖아요. 맞아요. 그 영상을 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한 24평 기준으로 하면 평당 2,500 정도 되거든요. 근데 하남 미사 신도시에서 제일 저렴한 평당가가 평당 3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못 사요. 하남 구도심 제일 오른쪽 아래에 가면 구도심 구축이 있는데 그게 2,200에서 평당 2,500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산다고 하면 하남 구도심 구축만 살 수 있어요. 근데 아마 그게 성에 차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되게 신도시고 약간 준신축에 이런 것들 원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깔끔하게 하남 미사는 포기해야 돼요. 이건 실거주로 대출을 최대치로 해도 못 사요. 심지어 갭 투자로도 못 사요. 왜 전세가율 자체가 60% 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못 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탄하고 송도가 있었죠. 하남하고 입지 수준은 비슷한데 이 동탄 안에서 송도 안에서 아파트를 보면 편차가 심해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아파트가 꽤 있어요. 동탄에도 있고요. 송도에도 평당 2,500대가 꽤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지역은 전세가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갭 투자로는 절대 못 사고요. 전세가율 자체가 너무 낮기 때문에 산다고 하면 대출을 활용해서 실거주로 한다고 하면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램군님이 네. 만약에 산다고 하면 뭐 사실 거예요? 저라면 일단은 하남, 동탄, 송도 순으로 볼 거예요. 일단 지역만 나열하라고 하면 하남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할 거고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서울하고 가깝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지역이 아니라 우리는 아파트별로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별 선택은 완전 달라질 수 있어요. 일단은 하남은 뭐 아예 안 되니까 제외하고 나면 입주 물량이나 그리고 앞으로 일자리 호재 뭐 이런 부분들을 검토한다면 저는 동탄을 조금 더 먼저 보지 않을까 싶어요. 송도보다는. 왜냐면 서울 근접성이 좋아지고 있고 이미 좀 좋아졌고 그 다음에 일자리 호재가 동탄이 훨씬 더 좀 우수하거든요. 그리고 또 나머지 하나 선택지가 창원이에요. 창원이 아까 대장급 아파트도 뭐 검토하고 있습니다. 적어주셨거든요. 수도권하고 지방 둘 다 선택할 수 있다면 저는 장기적으로는 수도권이 좋은 선택이라고 봐요.
근데 만약에 수도권을 잘 모르고 또 나는 창원에 계속 거주할 생각이 있고 이제 그렇다고 하면 창원에 내 집만을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네. 지금 지방에 미분양이 좀 네. 많다고 하던데 지금 집을 사도 될까요? 저는 당연히 전국에 있는 모든 지방의 흐름이 똑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창원은 미분양이 지금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흐름이 서울 찍고 나중에 어디로 갈까요? 가까운 경기도로 가겠죠. 그리고 경기도 찍고 또 어디로 갈까요? 경기도 외곽으로 갈 수도 있지만 포천으로 가기보다는 광역시로 먼저 안 갈까요? 그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광역시급 도시들에도 가거든요, 흐름이.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인구가 느는 서울이 뭐 유리할 수 있겠지만 저는 지방은 무조건 뭐 사라진다, 안 된다 이런 논리를 믿지는 않거든요. 창원의 대장급 아파트가 지금 대장이 평당 얼마인 줄 아세요? 평당 2,800이에요. 상대적으로 정말 저렴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평당 2,500만 원 정도 가지고 선택을 한다면 대장은 못 사지만 그 밑에 거 웬만한 거 다 살 수 있어요. 부대장, 부부대장 다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입지에서 편안하게 내 집에 거주하면서 처선을 불려나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보죠. 그럼 수도권이랑 지방이랑 아파트를 좀 정해서 예시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럼 좀 더 명확해 줄 수 있겠네요. 그 동탄에 보면 동탄역하고 가까운 게 대장 아파트인데 그건 비싸서 못 삽니다. 그래서 평당 2,500짜리를 조금 수준을 낮추면 여기서 약간 멀어지면 되거든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동탄에 센트럴 푸르지오 아파트가 있어요. 뭐 23평도 있고 33평도 있어요. 그리고 창원에 가면 가음동에 가면 센트럴 푸르지오가 있어요. 둘 다 센트럴 푸르지오죠. 자, 이랬을 때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가격 그래프 한번 볼게요. 가격 그래프예요. 흐름은 비슷하죠. 네.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가고. 그래도 지금 가격이 더 비싼 거는 누굴까요? 동탄이 더 비싸네요. 네, 가격 자체는 지금 동탄이 좀 더 비싸긴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 양극하다, 지방은 뭐 소멸한다, 뭐 그 말이 맞다면 동탄은 계속 올라가고 저 밑에 창원은 그냥 뭐 횡보하거나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거의 똑같이 키 맞추기 하면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흐름에 따라 시점에 따라 간격이 약간 벌어졌다가 좁혀졌다가 벌어졌다 좁혀졌다 요 정도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고작 요 정도인 거예요. 이게 많이 벌어졌을 때 벌어진 거를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좁혀졌을 때 상대적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첫 번째 거를 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하락장이 딱 왔을 때 2023년 초 요럴 때 보면 동탄도 하락을 많이 했거든요. 거의 시세가 붙었거든요. 이런 경우는 동탄을 사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최근에 점점 시세가 벌어졌거든요. 근데 또 최근의 모습 보면 창원 또 따라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원히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파트 하나만 예시로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건데 한쪽만 영원히 상승하는 일이 없어요. 거의. 좀 괜찮은 지역 그리고 수요가 있는 아파트라면 충분히 선택지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거죠. 근데 이걸 10년을 또 내다본다면 앞일을 모르겠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수도권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에 한 표를 또 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금 시세도 또 좀 저게 더 높기도 하고 먼저 좀 올라가는 경향도 좀 있기 때문에 수도권을 뭐 선택할 수 있다고 하면 고려하자 뭐 이런 거였죠. 결론 한번 내볼까요? 길게 설명드렸는데 일단 가용자금을 뽑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제가 어느 정도 가이드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검토 가능한 지역은 세 곳 중에서 하나는 깔끔하게 안 되니까 제외하고 그래서 아까 동탄하고 송도 뭐 창원 이 정도인데 동탄이 있기 때문에 송도를 지금 당장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수도권이냐 실거주 가능하면서 지금도 이미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창원이냐 이 두 개 갖고 좀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방인 뭐 창원도 저는 뭐 괜찮다는 이야기를 드리긴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뭐 서울이 좀 무난하다 뭐 이런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저는 지역을 가지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를 가지고 선택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아파트 단위로 어떤 아파트가 더 좋은 입지인지 더 경쟁력이 있는지 제가 아까 아파트를 가지고 딱 비교했던 것처럼 그 여러분도 직접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게 사실은 현재 가치거든요. 그게 아니라 좀 미래 변화에 대한 것들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가치 70%, 미래 변화 가능성 30% 정도 비중을 줘가지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남들이 뭐 좋다 하더라, 뭐 어떤 지역 이름만 들어도 좋아 보여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도 확실히 좋은 거. 근데 그게 느낌이 안 오면 결국은 내가 현장 답사가 부족했거나 입지 분석이 부족했던 걸 거예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씩 지역 다녀오시고 또 분석하시고 모르면 소장한테 물어보시고 하면서 조금 채워나가시면서 선택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구독자분께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요?
또 마지막에 이런 얘기 할 것 같은데, 아니, 그래서 수도권이야, 뭐 창원이야, 어떻게 그런 얘기 할 것 같기도 해요. 그쵸? 근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 얘기했어요. 레몬이는 어디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정확하게 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창원 거주하고 있다고 하면 창원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근데 아까 전국 어디든 갈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창원을 떠날 생각이 더 크다라고 하면은 why no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창원은 내 집 마련 기준이고 수도권은 그냥 완전 투자로 보고 이렇게 램부님이 답변해 주신 거죠? 아니에요. 수도권도 실거주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갭 투자로는 이 세 지역을 그 어떤 것도 못 사요. 동탄은 전세가율 자체가 50%도 안 되기 때문에 내 돈이 훨씬 많이 필요해요. 지금은 실거주로 대출을 해서 들어갔을 때 돈을 가장 적게 깔고 앉을 수 있거든요. 그 기준이고 이분이 전국 어디든 이사 갈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실거주로 다 한 거예요. 만약에 갭 투자로 간다고 하면 전세가율이 훨씬 높은 곳들을 선정해야 돼요. 신도시는 안 됩니다. 그럼 또 다른 답변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이 세 지역은 아예 선택이 불가능해요. 이 돈 가지고는. 전세가율이 낮은 곳은 지금 40%대거든요. 지금 대출 70% 레버리지랑 전세가율 40%랑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렇게 하면 서울의 구축 3급지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느낌이 또 완전 달라지죠. 근데 물론 이제 사연자가 뭐 갭 투자로 이야기였다고 하면 지역도 달라져야 되고 또 그 지역에 맞는 이야기를 제가 또 해드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또 다른 분들이 또 댓글 달아주시면 또 이어서 할 수 있겠죠. 많이 달아주시면 또 네. 저희가 채택해서 영상을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원리, 제가 무료 전자책 지금 푸른 사이트에다가 올려놨으니까요. 원리를 미리미리 좀 공부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현금 흐름도 만들고 싶은 분이 있겠죠. 이건 별도의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제가 VOD로 좀 무료로 하나 올려놨으니까 푸른 사이트에서 보시고 무기 하나를 더 장착해 가시면 좋겠습니다.